저는 오늘 제 장모님의 뺨에 찍힌 선명한 붉은 손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8년간 이어온 지독한 가난의 연극을 모두 끝내기로 말입니다. 제 And then he 이름은 said he didn't even know what 강민준입니다. Gimbap was. 올해 No 35입니다. way, really. 지금까지 저는 작은 IT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살아온 척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는,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가난한 고아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8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대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제 아버지 강태주는 청소용역 사업으로 시작해 건설,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낸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유산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과 그룹 경영권, 그리고 단 하나의 유언이었습니다. 민준아, 돈이 없을 때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아버지는 제가 2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넘쳐났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성그룹이라는 간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서류상으로 회장직을 맡되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작은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였습니다. 저는 1,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있었고 수연이는 옆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오늘 월급 받았는데 어머니 병원비 내고 나니까 제 통장에 2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만 원으로 보름을 버텨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건물 청소 일을 하셨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아버지는 수연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고시원에 산다는 말에도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말에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수연이에게 청혼했습니다. 반지는 인터넷에서 산 5만 원짜리 은반지였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난하게 살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셨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뵙던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장모님은 60대 초반이셨지만 평생의 노동으로 손등은 거칠고 허리는 굽어 계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민준 씨, 우리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어머님. 민준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없고 월급도 적다고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눈빛을 보니까 우리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가 수연이를 사랑해서 저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런 분을 제 평생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을 때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라. 바로 이분들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철저하게 제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가난한 사위로 대하는 한 저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이니까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됐습니다. 신혼여행은 강릉으로 1박 2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장모님 집 근처의 작은 투룸 전세였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은 제가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대출받아 마련했습니다. 수연이와 장모님은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가난한 사위를 연기했습니다. 명절에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10만 원. 수연이 생일 선물은 2만 원짜리 목걸이. 제 생일에는 장모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미역국 한 그릇.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장모님은 새벽 5시면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셨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시고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건물주는 중견건설사인 대한건설 박재국 회장이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연매출 1,000억 원대의 회사였습니다. 대성그룹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였지만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대한건설 본사 사무실도 입주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건물을 3년째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힘들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나는 괜찮아. 내가 일하는 동안 너희 둘은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것만 보면 나는 기쁘단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장모님은 단 하루도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만 밝히면 장모님께 최고급 아파트를 드리고 평생 편히 쉬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 제가 갑자기 재벌이라고 밝힌다면 이 순수한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그때 제 정체를 밝히고 장모님께 진짜 효도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휴일이었지만 장모님은 건물 청소일이 있으셔서 새벽같이 나가셨습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급여를 더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응, 민준아. 나는 먹었어. 너는 수연이랑 맛있는 거 먹어. 제가 어머님께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잠깐 어머님께 다녀올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왠지 어머님이 걱정돼서.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장모님이 일하시는 강남의 오피스텔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모님이 로비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5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모님을 내려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게 감히 우리 회사 사장실 청소를 해? 더러운 손으로 사장님 책상을 만졌다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박재국 회장의 부인 최명희였습니다. 최명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장실에 들어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당신 때문에 사장실이 더러워졌잖아. 사모님, 저는 그냥 청소 지시를 받아서. 닥쳐. 당신 같은 청소부 따위가 말대꾸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명희가 장모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선명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년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참았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사위를 연기하고 장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뺨에 찍힌 저 붉은 손자국은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님, 장모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장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 어쩐 일이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명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명희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너는 또 누구야? 이 청소부 아들이야? 사과하세요. 뭐라고? 제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최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너희 둘이 한 달 벌어봤자 내 가방값도 안 될 거야. 꺼져, 내 눈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8년간의 연극은 이제 끝입니다. 잘 들으세요, 최명희 씨. 저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정확히 48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당신과 대한건설은 이 건물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미친놈이. 만약 나가지 않으시면 강제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최명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제로? 너 같은 게,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여기가 누구 건물인 줄 알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대한건설 박재국 회장이시죠. 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는 건물주가 바뀔 겁니다. 뭐라고?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가시죠. 이제 여기서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나는 일을 해야 해. 어머님, 믿어주세요. 이제 어머님은 단 하루도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명희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장모님을 집까지 모셨습니다. 장모님은 내내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민준아, 너 괜찮겠니? 저 사람들한테 대들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곧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수연이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도 놀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수연아, 나를 믿어줘. 월요일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 김상무에게였습니다. 상무님, 저 강민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8년 만에 연락을 주시다니. 상무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을 정확히 48시간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강남에 있는 서진빌딩을 매입합니다. 현 건물주는 대한건설 박재국 회장입니다. 시세보다 20% 높게 매입가를 제시하고 거절하면 30%까지 올리십시오. 반드시 월요일 오전까지 계약을 완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왜? 그리고 대한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십시오. 세무, 법무, 재무 모든 부분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으면 전부 찾아내십시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대성그룹 홍보팀에 연락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복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숨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강민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장모님을 위해서,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길고 긴 이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뺨에 멍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집에 계셨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수연아. 다 잘 될 거야. 일요일 저녁 김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서진빌딩 매입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박재국 회장이 시세보다 25% 높은 가격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금 탈루, 불법 하청, 안전규정 위반 등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자료는 이미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제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도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이와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연아. 오늘 저와 함께 나가주실 수 있나요? 어디 가는데, 민준아?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이와 장모님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세 사람 모두를 차에 태웠습니다. 제 차가 아니라 대성그룹에서 보낸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을 때 수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차야? 곧 알게 될 거야, 수연아.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진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성그룹 법무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 건물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한건설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명희와 박재국 회장이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너, 토요일에 그 미친놈, 너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팔아야 했잖아. 박재국 회장도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명희와 박재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수연이와 장모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진 빌딩은 오늘 아침부로 제 소유가 됐습니다. 건물주로서 제 첫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대한건설은 오늘 중으로 이 건물에서 퇴거하십시오. 그럴 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입주 계약은 재협상 대상입니다. 저는 대한건설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습니다. 박재국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제발 저희에게 기회요? 저는 최명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명희 씨, 당신은 토요일에 제 장모님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아, 맞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사장실을 만졌다고 하셨죠. 최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은 깨끗합니까? 국세청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당신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갈 겁니다. 당신 회사의 불법 하청과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요. 박재국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요? 당신들이 제 장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장모님은 3년 동안 이 건물을 청소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8시간씩 계단과 복도를 닦으셨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당신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장모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최명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최명희 씨, 제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건 지금 당장요. 저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최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장모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법무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열어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재국 회장님, 이것은 건물 퇴거 통보서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건물에서 모든 짐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어기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재국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모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준아, 너는 네, 어머님. 저는 대성그룹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수연이의 남편이고 어머님의 사위라는 것입니다. 수연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누군지 말이야.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십니까?
8년 전 제가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민준 씨 눈빛을 보니까 우리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을 말입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제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셨지만 동시에 하나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민준아, 돈이 없을 때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민준아. 어머님, 저는 찾았습니다. 어머님과 수연이가 바로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제가 가난할 때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왜 이제야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는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님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은 이제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을 이 건물의 명예관리이사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청소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건물이 어머님의 이름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럴 자격이. 어머님,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깔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가난하셨지만 언제나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이 건물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대한건설 직원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법무팀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건물 지분 증여 계약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이 건물의 50%는 어머님 소유가 됩니다. 민준아, 나는 이런 건. 어머님 받으세요. 이것은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8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건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장모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성그룹의 회장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위로서 제 장모님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 회장님, 그동안 왜 신분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제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이 없을 때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 과정에서 제 아내와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대성그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제 가족을 지키면서 일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과 수연이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당신이 회장이라니. 수연아, 미안해. 너무 오래 숨겼지?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가난해도 행복했어. 정말이야. 나도 알아, 수연아. 그래서 더 너를 사랑해.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어머님, 엄마는 정말 내가 가난한 줄 알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너는 우리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어머님,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엄마는 기뻐.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진짜 효도 말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머님께 최고의 집을 드리고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님 받으세요.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지만 곧 편안해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장모님께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게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는 한강변 아파트. 네, 맞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의 6층 전체가 이제 어머님 것입니다. 뭐라고? 어머님께서 평생 좁은 반지하 월세에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사세요.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요. 장모님은 다시 우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어머님 받으세요. 이것은 제가 8년 동안 드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6층 전체를 리모델링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보였고 침실도 3개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까지. 어머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 당연하지, 수연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저희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 앉아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꿈을 꾸는 것만 같구나. 어머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엄마는 그냥 수연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충분했어.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대한건설에 대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재국 회장과 최명희는 구속됐습니다. 세금 포탈과 횡령, 그리고 안전규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모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만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대성그룹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이것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모든 청소 용역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십시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청소 용역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지시했습니다. 서진 빌딩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새 이름은 수연 장모님 빌딩으로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건 장모님의 성함을 딴 이름입니다. 그분이 3년 동안 땀 흘려 일하신 곳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진 빌딩은 수연 장모님 빌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로비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 건물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김순희 여사님을 기리기 위해 헌정합니다. 장모님의 성함이었습니다. 명패 제막식 날 장모님은 또 우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름이 이렇게 큰 건물에. 어머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대성그룹의 모든 건물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대성그룹 강민준 회장, 8년간 신분 숨기고 가난하게 살아. 진짜 가족 찾아. 장모님 뺨 맞는 모습 목격하고 정체 밝혀. 처절한 복수극. 청소부 장모님 이름 딴 빌딩. 대한민국을 감동시키다. 하지만 저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8년 동안 가난하게 산 거? 전혀 후회 안 해, 수연아. 그 8년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몰랐을 거야. 나도 여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가난했을 때도 지금도 저는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항상 함께야. 응, 여보.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님? 너 기억나니?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준 선물. 저는 그 상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8년 전 제가 장모님께 드린 청소 도구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응. 너는 이게 내 아버지가 만드신 거라고 했잖아. 엄마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계속 간직했어. 저는 천천히 그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숨겨진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함께 대성그룹 후계자 임명장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안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유언장과 후계자 임명장입니다. 저는 8년 전부터 이걸 어머님께 맡긴 셈이에요. 민준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님은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머님께 맡긴 겁니다.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8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걸? 네, 어머님. 어머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서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장모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수연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어머님,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은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장모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머님의 아들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장모님의 뺨에 찍힌 붉은 손자국. 그것이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보시며 커피를 드십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장모님 같은 분이 계신가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세요. 저는 8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수연아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